상황이라면 네네. 지난번에 60% 넘었는데 그렇죠. 60% 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60.1%인가요? 그리고 예. 사전 투표율도 지난번에 높았습니다. 지선의 그 견조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물론 코로나19와 확진자분들의 투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6시까지라고 한다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고 코비드 확진자분들까지 합치면은 3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시부터의 추세선을 보면 시간이 지속되면서부터 점점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 추세선을 감안했을 때 이 60%는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50% 중후반대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유의미한 어떤 느낌은 추정은 강원도가 지금 굉장히 뜨겁다. 강원도가 언제나 전국 평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대였는데 지금 2위 사전 투표율도 2위였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2위라면 상당히 뜨겁게 그 강원도민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호남권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전남, 전북, 광주 이 세 곳이 경남권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정당이 당선이 될 걸 알면서도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하면서 그 정치 효능감을 얻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총선, 그다음에 지선 모두 다 전남북, 광주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광주가 전남은 높지만 광주와 전북이 낮습니다. 예. 광주는 뭐 완전히 최저고요. 전북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건 처음이라고 보여져요. 전북까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가 계속 눈여겨볼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각 지역별 관심을 모으는 곳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분당갑 보궐선거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꾼은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당을 몇 번 바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무지개떡이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이분의 정치 신념이 무엇이고 정치 소신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해야 이깁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당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투표하게 해주셔야, 그렇게 간절해야 우리 경기도가 바뀌고 성남시가 바뀌고 분당이 바뀌고 판교가 바뀌어서 우리의 자존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안철수 대표는 이제 안랩의 창업자였고요. 그리고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는 웹젠 의장을 지냈던 뭐 벤처 신화를 이뤄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 지역구 자체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는 저번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석패했죠. 0.72% 정도 차로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흐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쨌건 대선 후보 출신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치하고 선거는 머리를 쳐들면 진다.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 뭐 최근 여론조사의 불리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선거는 끝까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머리 들면 안 된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을 봤더니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의 대선 후보군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4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난 대선에 도전했던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 4명의 포커스를 두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긴다. 투표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간절해야 이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거판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정치 교체가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우리 TK가 밀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 던진 이재명 후보,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본인이 지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와 앞날은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기더라도 예.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고 경기도가 질 때 그것도 상당히 앞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고 윤영선 후보에게 예. 경기도를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 김동연 후보가 지면 예. 그럼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당권 도전 이런 것들도 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왜냐하면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경기도도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그다음에 비록 근소한 차이라도 이제 계양에서 이기면 당권 도전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선거와 인천 계양 선거가 아주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른 후보와 달리 지금 4명 소개했잖아요. 예. 대선 주자급 후보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이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예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패에 따라 갈릴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자기도 지고 지방선거도 진다. 그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긴다. 이게 가장 좋은 수인데 문제는 나머지 2개가 이재명 후보한테 역시 불리하다. 3가지가 다 불리한 거예요. 즉 자신은 이기는데 지방선거가 유의미하게 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망친 선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인천을 바라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경기를 바라보는데 인천이야말로 자기가 나왔으니까 인천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박남춘 후보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천 계양만 보여요. 인천시장. 그렇죠. 인천시장이 자신의 현직 시장으로서 인물론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인천의 모든 이슈가 다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김포공항, 계양을, 보궐선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진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자신이 보궐선거로 나오기 위해서 당권 잡기 위해서 수도권 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또 자신이 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유의미하게 이겼다. 그럼 사실 보궐선거에 참 졌다. 그러니까 이 유명하지 아니한 인지도가 낮은 후보한테 졌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독배를 들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자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아니한 나머지 3가지 경우가 모두 다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자, 두 분은 조금 이제 비관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승리를 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는 길을 간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 이재명의 모습도 유권자들이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 하면은 성남 그 시장과 그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이제 행정을 해서 이제 그 대권 후보로까지 이제 상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합니다. 원내 입성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구심점이 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다단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도 같이 연동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 당선과 관계없이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대장동 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 성남FC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 어떤 결과를 내든 지금 소위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에 수사가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수사의 정치 탄압 프레임이라는 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좀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동 수사도 수사지만 예.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남 FC 사건이나 그리고 소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 압수수색도 진행되면서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단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계속 제3지대, 제3지대론, 대선 때까지만 해도 막판에 후보 단일화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분당갑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금배지를 달고 선거를 이겨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당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만든 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 만들어진 어떤 정당, 전통적인 정당에서 스스로 당권 투쟁으로서 당권을 도전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그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자신이 어떤 벨트화해서 사실 분당에 이렇게 승리한다기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야 됐다. 즉 예. 경기도지사 선거를 얼만큼 지원할 거나 혹은 성남 일대에서 경기 남부를 벨트화해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다 이끌면서 자신의 어떤 세를 형성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안철수 브랜드에 얼만큼의 어떤 이 여당에 도움이 됐는가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은혜 후보치고 기존의 어떤 기초단체장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기초단체장들이 만약 떨어졌을 때 자신만 보궐 해서 된 게 무슨 의미냐라는 목소리가 아마 당권 투쟁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좀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나중에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이준석 대표랑 악수를 하는 장면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당내 입지 강화가 이제 제일 우선이죠.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당내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제 이 여권에 편입이 된 건데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분당갑이라는 지역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당에게 아주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험지에 가서 이기면 같은 승리를 하더라도 같은 원내 입성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 의미는 상당히 남달라요. 근데 분당갑은 누구나 다 알듯이 김은혜 후보 지역구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책 모멘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견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치 달고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이길 거라고 보는데 분당갑에서는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당내의 의원들의 그 입지를 모아가고 자기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많은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수층에게 탈색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의 견제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 더 있죠. 광역단체장 뽑는 지방선거에 나선 대선 주자급 후보자들 얘기해 보도록 하죠. 김동연, 홍준표. 자, 각각 한 분씩 얘기를 할까요? 일단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일단 경기지사부터 넘어야 돼요. 이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서도 상당히 당의 힘을 그전에는 못 얻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엔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후보로서는 경기도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이제 승패 여부가 이제 비단 경기도지사로서의 역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도 이미 후보로 나왔다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바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이나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이 좀 옅은 후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또 소구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계파 갈등이 만약에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캐스팅 보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오늘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굉장한 거물급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에서 거물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김동연 후보를 만약에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 김은혜 후보도 당내 입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선이긴 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선 이 지자체장, 수도권 지자체장 중에 한 번도 여성 지자체장이 된 적이 없어요. 도전은 많이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다 서울시장에 도전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물론 한 분한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다 실패를 했고요. 그 외에 경기도는 여성 후보가 도전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양당.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점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초선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경기도지사는 다 대선 후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요즘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한테도 비난의 글을 또 올리고. 일단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험지 출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당락에 따라서 본인의 향후 대선과도 어떤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고요. 일단은 제가 당선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위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에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는 효과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 그 이상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보이질 않았죠. 그렇죠. 크게 관심적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다음 차기에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겠 싶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을 포함을 해서 자, 대구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지만 대구 홍준표가 이끄는 대구시는 다르다라는 그런 흐름, 어떤 사건에서 본인의 선명성 이게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아마 후보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대구시장을 왜 내려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 후보가 생각했을 때 나는 TK의 적자인데 한 번도 TK의 적자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어쨌든 당원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30% 이상이 TK니까 TK의 적자라고만 딱 얘기가 된다면 그다음부터의 행보는 아마 굉장히 큰 행보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